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회가 거듭할수록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도 오고 하다 보니까 드라마가 되게 왕성리에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크게 나눠서 보면은 착한 역, 악역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악역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극 중에서 부천이라는 역할을 사랑하게 되면서 아이를 가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나쁜 여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모성애로 인해서 약간 사랑이 아닌 집착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캐릭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쵸, 일단은 이제 서원이가 극 중에 모연이라는 캐릭터한테 찾아가서 이제 또 그 모연이라는 캐릭터를 유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봤을 때 자살도 하러 가고 하니까 좀 정말 누구를 죽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서 네, 그냥 그런 좀 여리고 약간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디션을 2차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감독님이 저한테 원하셨던 거라기보다는 저한테 좀 요구하셨던 것들이 이런 윤서원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연령대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로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맞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도 약간 그 캐릭터의 연기에 대한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감독님들이랑 맞지 않았나. 네. 일단은 서원이는 그러니까 이 캐릭터랑 다 대립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극 중 안에서도 누군가한테 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야 좀 마음이 편하고 하는데 다 대립 구조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 맨날 울고 아파하고 뭐 목졸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칼로 맞을 뻔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서원이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저까지 약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 기억에 남는 대사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 강필주라는 인물에 의해서 잠깐 쫓겨났다가 부천이 아이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제가. 이제 그때 그 부천이와 이제 약혼 관계에 있었던 모연한테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면서 딱 제가 등장하거든요, 마지막에.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좀 임팩트 있지 않았나, 제 생각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저 사람의 아이를 가졌고 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여자와 사랑을 하고 있지만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오디션 볼 때는 이제 어떤 선배님들이 나오시는지 몰랐어요. 그때 이제 대본 첫 리딩 가서 이제 선배님들 이렇게 뵀는데 너무 긴장되죠. 일단은 저는 아마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의 존재를 선배님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 제가 민폐가 되진 않을까, 누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잘 저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나중에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장혁 선배님한테 목이 졸리는 씬이 있어요. 네. 총 두 번 졸리는데 이제 그때 어쨌든 이 강필주라는 인물은 서원이를 죽여야 하는 게 맞지만 이 서원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강필주한테 자기의 엄마와도 같은 캐릭터거든요. 혼외자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원이를 죽이려고 목을 조르지만 그 눈에는 자기 엄마, 예전에 죽었던 자기 엄마를 바라보는 그 감정이 동시에 공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은 목을 조르고 있지만 눈은 자기 엄마를 보는 것 같은 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어서 워낙 정말 대선배님이시지만 그 장면을 촬영할 때 이래서 장혁 선배님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뭔가 어려운 부분이. 네. 근데 그 감정, 두 가지의 감정이 저한테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저도 되게 마음이 좀 아팠던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네. 너무 좋죠. 일단 승조 오빠가 저를 되게, 저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해 주세요. 되게 어리고 한참 어린 후배니까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호흡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도 부천 오빠랑 첫 씬이 그 요트에서 이게 뒹구는 씬이었는데 한 번도 호흡을 맞춘 적 없다가 그 씬을 찍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을 법도 한데, 이제 승주 선배님이 너무 리드를 잘 해주셔서 무난하게 잘, 네, 야하게 끝났습니다. 일단은 세영이 언니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에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사실 이제 아쉬운 거는 이미숙 선배님이랑 그 세영 선배님이랑 겹치는 씬들이 많이 없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미숙 선배님은 일단은 아우라가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그 현장을 약간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세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에 좀 기죽어서 피해가 되지 않게 좀 잘 이렇게 맞받아 치려고 했었고, 이제 세영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를 되게 잘 챙겨주고 현장에서도 예뻐해 주시고 하셔서 촬영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그 동코 드라마가 12월부터 촬영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강물에 빠지는 씬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필주한테 협박을 당한 뒤에 돈을 받고 이제 부천이한테 이 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한강에 뛰어드는 씬이 있는데, 이제 그때 부천 오빠랑 저랑 그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입는 그 수트 있죠. 그거를 몸에 입고 이제 한강에 딱 갔는데 여기 무릎까지만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이랑 저랑 그러면 괜찮겠다 했는데, 제가 물에 들어가서 울면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승조 오빠도 같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까지 다 젖었던, 정말 추웠거든요, 그날. 근데 뭐 이제 잘, 네, 마무리가 돼서,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이게 제가 우는 건지 웃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추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추웠어요. 네, 저희 그 단톡방이 있어요. 그 선배님들이랑 이제 같이 출연자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진 단톡방이 있어서 최근에 이순재 선생님 지금 공연하고 계시거든요. 거기도 같이 갔었고,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이제 박정학 선배님도 공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너무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되게 그때 공연 갔을 때도 이순재 선생님이 되게 반가워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번 대본 리딩을 하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대본 리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친목 같은 것도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저도, 그리고 선배님들도 저를 대하는 게 조금은 편해지지 않으셨나. 그래서 매회 촬영 때마다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단톡방도 생기고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우선 이제 저라는 신인 배우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작품으로 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라기보다는 저런 애도 이런 역할을 맡을 수가 있구나, 신인들도 약간 폭넓게 연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작품이었어서,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정말 복덩어리죠,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네, 제가
그만큼 뭐 잘 소화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좀 정말 복과 같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시 만난 세계, 그 신기한 게 그것도 서원이고 이것도 서원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만난 세계에 이제 병원장 견미리 선생님의 딸 역할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일단 그때는 제가 회사가 없었기도 했고 이제 제가 울산 사람이다 보니까 지식이 워낙 없어서 여기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라서 지금도 물론 좋아하는 일이지만 그때를 계기로 좀 이쪽 배우의 길을 좀 걷게 된 것 같아요. 네.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이 배우 쪽 일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서울의 상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약간 모델 쪽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광고를 찍게 됐는데 그때 찍었던 광고가 CJ의 그곳에 가면이라는 CF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찍으면서 제가 첫 대사가 뭐 얼마 짧지만 제가 첫 대사를 하면서 이제 상대방과 호흡을 맞추는 광고를 찍게 됐거든요. 이제 그 광고를 찍으면서 이 상대방과 호흡을 맞추고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가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되게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그때를 계기로 연기를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이제 그때 딱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뭔가의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확 이 길로 왔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다 보니까 어쨌든 미술도 그렇고 모델 일도 그렇고 배우의 일도 그렇고 저를 표현하는 일이잖아요. 제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들 위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미술이 절대 이 연기와 크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 기준에서. 네. 어쨌든 저를 표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때 제가 미술을 했을 때 제가 가졌던 감정들이 이 연기를 하면서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네. 그 상호간의 관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일단은 부모님은 그러니까 뭐 대학을 가길 원하시죠, 사실. 네. 그러니까 번듯한 그런 직장을 가지시길 원하셨고 했었는데 사실 어머니께서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셨고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연기 일을 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배우의 길을 하시는 거를 워낙 좋아하셨었고 바라기도 하셨어서 네. 별 크게 그렇게 네. 반대는 없었지만 있었어도 무릎 쓰고 왔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네. 그러니까 저 좀 감정에 솔직한 편이에요,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하면 가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없는 편이고 그리고 좀 어떤 뭐 사람이나 뭐 어떤 것들을 대할 때에 약간 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특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제 장점 아닌 장점이지 않나. 네. 저 이제 어쨌든 제가 좀 그러니까 서구적으로 좀 생기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긴 들어요. 근데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어쨌든 저한테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좋지만 그래도 뭔가 좀 도회적이고 약간 섹시했던 그런 이미지보다는 좀 시청자들 분들로 하여금 좀 편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해요. 네.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할머니가 네. 워낙 이제 제가 완전 꼬마이었을 때부터 그냥 이제 할머니만의 꿈이었어요. 꿈이셨어요. 제가 이쪽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사실 힘들기도 하죠. 그냥 일하다 보면 힘든데 어쨌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저도 덩달아 힘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 가족들한테 제가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이 저는 되게 좋아서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뭐 그런 점들이 저의 좀 원동력이 되지 않나. 우선은 원래 제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정말 한 명도 못 알아보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돈꽃 하면서 이제 한두 분씩 조금 알아봐 주실 때, 네, 그럴 때가 좀 제일 행복해요. 어쨌든 그 어떤 하나의 작품을 보고 저를 기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솔직하고 그냥 막 사사로운 것들 싫어하고, 네, 그냥 재밌게 있는 거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우나 같은 곳도 가고, 네, 친구들이랑 이제 카페에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도 가끔씩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밖에서 막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더군다나 겨울이라서 춥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보다 약간 내부에서 친구들과 편하게 활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추운 거를 일단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용한 거를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밖에서 뭔가를 활동적이게 한다기보다는 안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워낙 좋아해서. 근데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나를 찾게 되고, 씻을 겸, 친구들 만날 겸, 그리고 약간 의리를 다질 때 사우나를 같이 가는 걸로 의리를 다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자주 찾는 곳이 사우나?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피부는 뭐 제가 워낙 얇은 편이라서 관리를 하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피부는 그렇고, 운동은 아무래도 꾸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뭐 외관상으로도 그렇지만 체력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운동이라는 게.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이제 장기간 촬영을 하면서 밤샘 촬영을 이제 하게 할 때 이제 체력 유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운동 같은 거는 꾸준히 해야 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헬스 하고요. 뭐 수영도 했었어서 수영도 이제 날 풀리면 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헬스 위주로 기초 체력을 좀 키워놓는 게 아무래도 중요한 것 같아서. 네. 바쁘지 않아서 사실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소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TV나 이런 매체 이외 것들의 중에 가장 팬분들과 밀접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그 SNS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쨌든 저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또 그런 거에 관심을 되게 가져주시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덩달아 좀,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는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20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조금 많이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편안한 느낌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여태까지 좀 못됐고 나쁘고 좀 그런 부분들만 보여드렸다면 편안하고 재밌고 어떨 땐 좀 엉뚱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예능, 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불러주시면은 저야 감사하지만 어쨌든 예능도 제가 잘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우선은 뭐 일단은 서원이의 이런 캐릭터가 자체가 약간 연령대가 살짝 높잖아요. 근데 이제 제 나이 또래에 맞는 그런 청춘물 같은 그런 장르의 캐릭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제 또래의 그런 캐릭터 같은. 우선 제 목표는 어떤 역할을 해도 그러니까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좀 다양한 팔색조와 같은 그런 배우로 기억에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작품을 하게 되면서 좀 편안한 이미지로 시청자분들한테 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네. 외적인 것보다는 좀 내적인 것들을 좀 탄탄하게 쌓아서 다가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